자, 오늘 7월 6일 수요일 시장 코스피가 또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락이 당연하고 지겹게 느껴질 만큼 증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망가졌습니다. 증시가 망가진 상태에서 잡주들만 돌려가면서 비정상적으로 해먹는 투기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증시를 봤을 때 바닥이 도저히 어딘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신용장고를 원칙으로 접근을 했지만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버티기가 쉽지 않아서 ETF도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밤에 나스닥이 무너지는 건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초반에 2% 떨어질 때도 그냥 끄덕끄덕 거렸는데 항상 우리나라 정규 시장이 열리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니까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안 좋은 추세가 질질 더 시간을 끌면서 끌려다니게 된다면 다음 바닥은 현재 상황에서 10% 가까이 낮아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언제라도 지금은 사이드카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에 1, 2%씩 밀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심하고 끝까지 갈 폭락장이라면 지난 2020년이나 2028년처럼 사이드카는 충분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엇이냐면 다들 그 전에 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슈퍼 V자 끝까지 상승하는 반등 2020년 같은 극적인 상황을 다 봐왔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기대하고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은 단군일에 처음 있는 상황으로 쉽게 말하자면 내가 신풍제약을 얼떨결에 보유를 했다가 이런 초대박이 터졌는데 다음에 매매하는 종목도 신풍제약처럼 또 대박이 터질까라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극적인 상황이 다시 찾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다들 이런 반등을 먹으려고 하시는데 이건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면 끝입니다. 먹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든 물을 타고 바닥을 잡으려 하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지만 바닥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당연히 크게 부담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인 사이드카 그 이상 서킷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저는 신용장고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저께처럼 매매를 할 거지만 대응 방법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매매를 하는 것이지 아무 대응 방법이나 원칙도 없이 그냥 극적인 상황만 지난 반등 같은 상황만 노리고 이런 거 먹으려고 하시는 거면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내려놓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억지로 먹으려는 생각, 소외되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자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볼 텐데 전 재산이 1억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극적인 상황을 노리고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런 극적인 상황은 정말 어려울 것이고 잘 된다 하더라도 V자 반등입니다. 진짜 최대치로 생각을 하면 단기간에 한 2,400대 여기까지 먹게 되면 대충 수익률이 잘 먹으면은 10% 정도. 대신에 여기서 실패를 해버리고 손절을 못하고 그냥 끝까지 버티게 된다면 당연히 최악의 상황은 이 상태에서 단기간에 10%, 20%는 좀 오버고 10%에서 마이너스 15%. 부담해야 되는 게 똑같거나 부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주식은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먹을 자리가 많을 때 특이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인데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것도 물론 끝까지 버텨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지.
눈치가 빨라서 손절을 잘한다면 뭐 1%, 2%에서 충분히 끊어낼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손절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다시 바닥을 깼을 때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손절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1, 2%지 버티게 된다면 날아가는 게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10%에서 15%.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말이 여기서 잘 먹어봤자 10%입니다. 100만 원으로 했을 때 1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이를 또는 마이너스 10만 원, 1000만 원으로 마이너스 100만 원. 이 자리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나중에 장기로 봤을 땐 모르고 단기로만 봤을 때 이렇지. 근데 전재산을 전부 다 투입한다. 전재산을 투입을 했는데 벌어갈 것은 1000만 원. 근데 잃어야 될 것은 1000만 원 이상. 즉 이 상황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전재산 1억을 들어갔을 때 막 5천, 뭐 최소 3천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으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먹어야 될 것은 고작 이건데 전재산을 넣어야 되냐? 내가 1억에서 1000만 원 더 추가된다 하더라도 뭐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역사적 상황이 될지 모르는 환율 1300원 찍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면서 제2의 IMF 소리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무리하게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포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계속 매매를 할 것이며 단계별로 낮아질 때마다 또는 특이점이 보일 때마다 지금은 낙폭주보다는 원래는 ETF랑 지수랑 똑같이 낙폭한 종목을 잡는 게 맞는데 일단 거래세도 물어야 되고 종목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폭락장들보다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ETF만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종목보다는 신용잔고 조건과 특이점을 보면서 손절을 잘 할 수 있다면 ETF로도 충분히 지금은 짭짤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이나 빠르게 눈치를 채고 손절이 힘드신 분들은 다 내려놓으면 이 극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연히 시장에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움직이는 무상증자 관련 테마 쪽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단타로 먹을 자리가 있다면 지금 단타로 할 수 있는 것은 ETF랑 이런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공구우먼은 당연히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터스랑 마찬가지로 신주 상장일 전에 점 하한가를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이 최고점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오늘 눌림목을 여러 번 공략한 게 조강 ILI,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그 전에 고점이 13,900원, 오늘 눌림목이 13,900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거렸기 때문에 눌림목이 참 쉬웠습니다. 변동은 그렇게 없지만 이런 종목을 좀 미세하게 눌림목으로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짭짤합니다. 대신에 이 눌림목은 이 중요한 자리를 놓고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 날이 잘 통합니다. 첫 번째, 둘째 날이 잘 통할 수가 있지만 세 번째 날부터는 잘 통하지 않고 폭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함부로 눌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고점을 뚫어주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눌림이 잘 통한 것이지, 만약에 오늘이 눌리는 날 한 3거래일째였다면 분명히 어려웠거나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피코그램 시초가가 괜찮아서 이거 2% 뛰게 하고 바로 빠졌는데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도 갔습니다. 도저히 이 정도까지일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참 내가 안 사고 지켜보면 끝까지 오르거나 사면은 그대로 내려버리거나 반대로만 가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무상증자 관련주들이 무적이라 하더라도 이 분위기에는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또 새로운 종목이 한 주당 5주 넘게 주는 종목이 나오는지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주당 2~3개는 너무 약하고 기본 5개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노터스보다 더 많이 주는 한 10개 주는 종목이 나와버린다면 그 종목에서만 거의 한 달 동안 빌부터도 먹을 자리가 충분히 생길 것이기에 지금 무증 관련주들이 참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다음엔 또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